취재에 응하는 사람의 이름과 나이, 주소는 반드시 모두 실명으로 표기해서 사실성을 확보한다. 르포 현장에 만난 사람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도움이 되는 사람만 미리 다 모아놓고 그 사람만 얘기를 한다? 이건 뉴스가 아니죠. 이름과 나이, 주소가 실명으로 거론됨으로 인해서 좀 더 사실성이 확보되는 겁니다. 즉 객관적이라는 거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뉴스 보면은 밑에 가로해가지고 아무개, 나이 몇 살이고 뭐 사는 동네가 어디고 이런 형태로 나오죠. 바로 그러한 형태입니다. 취재에 응하는 사람의 이름, 나이, 주소 이런 걸 모두 실명으로 표기를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사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설은 흔히 신문의 꽃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설은 주로 신문사에서 위촉한 논설위원들이 집필합니다. 신문사에는 많은 논설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설위원들은 각각 성향이 다 다릅니다. 각양각색이죠. 이 논설위원들이 집필해서 쓴 게 사설입니다. 흔히 많이 봤을 겁니다. 뭐 논평 또는 뭐 사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는 게 있죠. 또는 신문에 속하지 않은 논설위원들이 쓴 외부에서 쓴 기고문도 있습니다. 특별기고 또는 일반기고. 각 분야의 전문 논설위원들은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독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도 한다. 전문 논설위원. 각 분야의 전문 논설위원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 뭐 이거는 이렇고 현상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거는 저렇다. 또는 논설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자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신문에서 계속 얘기했던 주관적인 거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 논설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논설 부분은 논설위원이 자기 생각을 주관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밑에 신문사는 이 논설위원이 하는 얘기가 이 신문사와 다르다는 내용을 표기해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획기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기사란 어떤 사실에 대해 계획적으로 취재 보도하는 기사입니다. 기획기사는 말 그대로 기사를 기획하는 겁니다. 즉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쓰는 기사죠. 차례차례 뭐 1단계,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 기획기사를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획기사가 선거철이 되면은 선거철에서 어떤 그 후보군을 이렇게 취재한 그런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1번 후보, A라는 후보 또는 B라는 후보, C라는 후보, D라는 후보 그러한 A, B, C, D 모든 후보들을 한 기사에 쭉 나열할 수는 없죠. 그렇게 긴 기사는 쓰지도 않을 뿐더러 읽을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끊어서 첫 번째는 누구를 취재를 하고 두 번째는 B를 취재하고 세 번째는 C를 취재를 하고 뭐 어느 당을 취재하고 어느 당을 취재하고 또 무소속으로 나올 수 있는 누구를 취재하고 이런 식의 주제를 정해놓고 쭉 정하는 게 기획기사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기획기사를 쓸 수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즉시 취재해서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스트레이트 기사나 보도자료에 근거한 기사와는 달리 어떤 사건을 알았습니다. 그 사건을 즉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즉시 전달하면 그거는 스트레이트 기사나 보도 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좀 파고들어 보자. 집중적으로 뭔가 좀 더 취재를 해보자. 또는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찾아보자. 이러면은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기획 기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문제에 대해 사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는 형태입니다. 기획 기사는 분량이 자유롭습니다. 때문에 취재 기자는 심층 취재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즉 일반적인 스트레이트 기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하지만 기획 기사는 내가
상황에 따라서 2번 낼 수 있고 3번 낼 수 있고 4번도 낼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그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제목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사를 볼 때 일반적으로 어떤 기사를 선택해서 읽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독자들은 제목,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제목을 보고 기사를 읽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인터넷 신문을 보게 되는 거죠. 즉 포털 사이트에 떠 있는 기사를 보게 되는데 내가 알고자 하는 내용의 검색어를 검색어에 칩니다. 그러면은 뉴스가 여러 개 나오죠. 그럼 그 뉴스를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읽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쭉 써 있는 기사 중에서 제목이 내 눈에 쏙 들어오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러한 제목이 그만큼 기사를 대표하는 중요한 것이 제목이며 기사를 읽을 것인가 혹은 지나쳐 버릴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제목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기사를 썼다 하더라도 그거를 독자들이 많이 읽지 못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사를 쓴 만큼 제목도 좋은 제목을 써서 독자들이 내가 쓴 글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독자들은 수많은 기사들을 눈으로 훑어가다가 시선을 끄는 제목을 찾게 되면 그 기사를 읽게 됩니다. 그러므로 좋은 제목을 작성하도록 깊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제목은 자기가 쓴 글 내용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은 여러 가지 제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쓴 내용에 대해서 충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제목을 썼다 해서 이 제목이 나쁜 제목이라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목은 나쁘고 좋은 제목의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제목, 어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제목을 말하는 겁니다. 독자가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제목은 제목으로서 실패한 겁니다. 기사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 제목을 잘 못 써가지고 또는 눈에 확 띄는 제목을 쓰지 못해서 읽히지 않는 그런 글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제목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약 기능입니다. 제목을 작성할 때는 기사 내용을 요약하거나 기사 내용 전체를 포괄하여 창조적으로 구성하라. 자기가 쓴 기사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몇 자로 압축해가지고 요약해서 제목을 쓰라는 거죠. 그리고 기사 내용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포괄할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을 쓰고 거기다가 창조적으로 너무 식상하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창조적으로 해서 눈에 끌 수 있도록 독자가 이 글은 읽고 싶다.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제목을 쓰라는 거죠. 제목은 몇 단어로 압축하여 작성합니다. 우리가 기사에서 봤듯이 제목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줄. 이 제목이 한 줄이 아니라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쭉 이런 제목은 없겠죠. 이런 제목은 쓰지도 않을 뿐더러 이렇게 제목은 중요한 단어를 압축해서 쓰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사는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자, 원칙입니다. 즉 때에 따라서는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능하면은 조사는 사용하지 않고 중요한 단어를 압축해가지고 쓰라는 겁니다. 표현이 정확해야 됩니다. 눈에 띄는 제목이라 하더라도 기사와 동떨어진 제목은 혼란만 주게 됩니다. 흔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낚시라고 표현하죠. 이런 식으로 기사와 동떨어진 제목을 쓰는 그런 기사는 결코 좋은 기사가 아닙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정확한 표현으로 문장의 내용이 다 들어가는, 기사의 내용이 다 들어가는 그러한 제목을 쓰라고 강조합니다. 주제목 하나에 부제목 한두 개 정도를 달아 기사 내용을 설명한다.
자, 주제목과 부제목. 주제목은 일반적으로 기사를 쓸 때 큰 형태로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써지는 게 주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소제목 형태로 쭉 때에 따라서는 하나 또는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제목이 소제목이 써지는데 이게 소제목인 거죠. 주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압축한 형태로 써야 되고 이걸로 해가지고 뭔가 부족한 걸, 즉 설명이 필요한 거를 소제목으로 또는 기사 내용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게 써주는 게 소제목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독자들은 기사 내용을 전부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목과 소제목만 읽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제목을 써줘야 됩니다. 부제목, 이게 소제목, 부제목이죠. 부제목은 제목이나 기사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작성한다는 거죠.